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 더나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예민함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사소한 것에 일일이 신경을 쓴다거나 남들이 쉽게 해내는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진다거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내가 사람들로부터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민함이 싫어서 고쳐보려고 노력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그저 수용해보려고 한 번쯤은 노력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민함은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기보다는 그저 나를 예민하게 하는 자극들을 일시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한 성향은 바꾸기 어려우니 그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민함을 잘 다루고 더 나아가 예민함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 제목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요. 다카타 아키카즈의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함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일기 쓰시나요? 저는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는 날에는 일기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꼼꼼한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를 글로 섬세하게 정리해보는 것인데요.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언제 왜 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민해하는 포인트와 그렇지 않은 포인트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어느 부분에서 쉽게 예민해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떨까요? 그때 내가 어떤 대처가 가능할지 미리 생각해 놓을 수 있겠죠? 예민한 사람에게 일기는 나의 예민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예민한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먼저 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만히 참거나 억압을 당할 때 받는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스트레스는 노래방에서 신나는 노래를 부르거나 활동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이 주로 받는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데요. 바로 동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스트레스죠. 많은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자극을 하나 더 추가할 뿐이겠죠? 이런 스트레스는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진정을 시켜야 하는데요. 명상을 한다거나 샤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침대에 누워있는 게 가장 생산적인 휴식이에요. 게으른 게 전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휴식이니 충분히 누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예민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민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과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런 관계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바로 자신과 반대 성향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죠. 사소한 일에도 전전긍긍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심각해지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민한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어 함께 걱정하느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 성향의 사람은 예민한 사람의 행동에 호들갑 떨지 않고 덤덤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이유는 예민한 사람의 예민함에도 관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대한 모습을 보고 예민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는 면도 있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도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 싶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명작을 남긴 화가 고흐, 인간 실격을 쓴 다자이 오사무, 살아있을 때 굉장히 예민한 성향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민함에서 나온 날카로운 감각이 있었기에 후대에 인정받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민함을 그저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온전히 참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흐 오사무가 그랬듯이 예민한 성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감각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은 화가나 작가같이 예술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한 모든 직군에게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역할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선생님이라면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을 지도하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겠죠. 마케터나 판매원처럼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고객의 니즈를 자극하는 감성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공감 능력은 매우 다양한, 어쩌면 모든 직업군에게 필요한 자질이겠죠. 예민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의 깊은 사람, 배려 깊은 사람, 섬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주위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예민한 마음을 잘 어루어 만지고 나 자신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